근간에 그 하이브 때문에 좀 시장이 그죠? 그냥 핫하죠 지금. SM 공개 매수를 선언해 버렸어요 어제. 근데 아무래도 아이고 저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죠? 이렇게 SM 공개 매수 고래 싸움에 새우들 신났다. 그러니까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좀 뜨긴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 무조건 와요. BYD가 테슬라를 제쳐버렸어요. 그죠? 우리 그 HLB 얘기 좀 해볼게요. 그죠? HL 얘기를 좀 해볼 건데. HLB가 많이 못 돼가지고 속상하시죠. 그죠? 다시 떨어지고 있고. 사실 리보세라닙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죠. 아무 이상 없어요. 뭐 갈 길 잘 가고 있어. 중국에서 뭐 다 치료제 1차 승인도 받았고, 이제 FDA라는 물론 어려운 관문이 남았긴 했지만, 역시나 여러 가지 좋은 길을 잘 걷고 있죠. 단지 회사가 그런 좋은 길을 걷다 그래서 그 회사가 주가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랑 비교를 많이 해드려 죄송해요.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개인분들이 삼성전자를 믿죠.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8, 9만 원에 산 게 잘못된 거죠. 그죠? 5만 원에 이거 3만 원에 샀어야지. 그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삼성전자를 3만 원, 지금 5만 원부터 제가 사모으라고 그랬죠. 회사가 좋은 거랑 주가의 위치는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HLB는 좀만 떨어지면 악플이 많이 달리죠. 난리가 나요. 아직도 HLB 타령하네 막 그러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왜 욕을 안 할까? 삼성전자 회사는 믿거든. 그 3나노가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고 리버세라의 행보가 변함이 없죠 지금. 물론 삼성전자와 HLB 뭐 시총에 대한 차이도 있고 사실 회사에 대한 차이도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식을 해석할 때는 주식 공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리버세라립에 대한 변함이 없는 한 이 주식의 추세를 잘 유지해 줘야 되는데 엄연히 제가 추세는 깼다고 그랬죠. 추세는 깨진 거예요. 자, HLB 제약이 사상 첫 매출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알았어. 제가 뉴스는 참고사항이라 했죠. 1,000억 돌파한 건 알겠는데 추세를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올랐네요. 제가 추세를 깨지 말라는 얘기는 예전에 처음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즉 수급계열선인 60개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절대 20개선을 깨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로 갈게요. 삼성전자 너무 식상하시죠? SK하이닉스가 나쁜 회사예요? 엄청 좋은 회사죠? 투톱인데 삼성전자랑? 회사가 좋은 거랑 이 친구가 20개선을 깬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20개선 깨는 순간 22년도 4월 달에 깨는 순간 벌써 우하향이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7, 8만 원에서 모아 가시라고 그랬죠. 너무 싸니까. HLB 제약은 어디서 밀렸냐면 바로 20개선 깬 이 순간 20년도 10월 달 HLB도 20개선 깬 순간 제가 그냥 관망하라고 그랬죠. 리보세람이 좋은 거랑 추세랑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22년도 10일 달에 20개를 깨면서 그냥 바닥을 찍게 된 거고 LG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수급개선인 60개선까지 그냥 밀렸죠. 앞으로도 60개선을 깨지 않아야지만이 60개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분이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깨지 않을 확률이 좋고 특히 최소한 지금 단기를 들어가든 LG를 뭐 스윙을 들어가든 간에 5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다행히 이 부분에서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쯤은 좀 잘 반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HLB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20개선 깨는 순간 리보세라립이 변함없는 건 알겠는데 추세는 깨졌으니까 관망해야 되고 이전 바닥, 다중 바닥인 2만 5, 6천원대를 찍고 반등해주고 있죠. 첫 번째 목표가가 5개월선이에요. 정확하게 찍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우선 깼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거예요.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5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결국 2만 6천원대가 또 와요. 다중바닥이 형성되겠죠 지금. 이런 공간에서는 HLB는 꾸준히 사면 최소한 내가 비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만 5, 6천 원 근처에 사는 게 맞고 단기나 스윙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2만 5천 깨면 손절이고 본인이 공부해서 자 주식은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지만 엄연히 본인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2만 6, 7천 원대 다중바닥 여기만 깨지 마. 그럼 여기서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리버세라님의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가 잘 나오면 이 친구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이제 9만 원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뭐 중장기도 아니고 그냥 9만 원 정도는 빨리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엄연히 갈지 안 갈지 모르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겪겠죠. 그죠? 당연히 이식개선도 맞고 떨어질 테고, 이식개선이 첫 번째 목표가니까 떨어질 테고, 다시 바닥 올 테고, 뚫어주면 전고점 맞고 떨어질 테고, 이렇게 되겠죠. 요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들이.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많은 이제 눈에 보이는 표출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리버스라든지 FDA에 대한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뉴스를 너무 믿지 말고 막 주식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너무 뉴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뉴스만 엄청 찾아. 리버스라에 뭔 일 있나 없나 해서. 근데 막상 뭔 일이 있었는데 주가가 안 뛰어. 막 실망하죠. 야, 중국에서 분명 1차 추리제 승인받았다는데 주식이 뛰질 않네? 얼른 팔까?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그래, 알았으니까 이전 저점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손희상개미가 얘기한 대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추세는 깼으니까 첫 번째 추세를 깼으니 이제 바닥을 안 깨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엘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생도 수급결선인 60개월 절대 손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공매도가 많이 나오든 말든 알았으니까 60개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의 주가는 비싸지 않아요. HLB나 엘생이나. 엘생의 BW 발행 가격이 12,000원이죠. 11,900원이에요. 그거보다 이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싼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엘테가 아까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안과지락시냐 올해 임상 마치고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엘테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우리가 엘테를 사는 위치가 이런 데도 아니고, 그죠? 우하향할 때도 아니고 바닥권에 있죠, 그죠? 다중바닥인 언바닥, 투바닥, 쓰리바닥권에 있고 20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기에도 위치가 낮죠. 물론 이 친구는 큰 박스권에 있어요. 여기 항상 만원대 초반부터 13,4천원까지. 이 친구가 만원 초반 오면 사시면 돼요. 그러면 13,4천원에 파시면 항상 이런 박스권 매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신에 박스권 뚫어졌을 때 위력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죠. 이렇게 되는 거고. HLB 글로벌은 추세가 계속 우하향이죠. 지금. 계속 우하향이에요. 이게 추세의 힘이죠. 완벽히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항상 5개월의 목표가 되는데 한 번에만 사지 않는다면 뭐 한두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쭉 사신다면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위치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런 데 가요. 대신에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거고 추세 전환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 시간적인 고생은 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시간을 믿고 있어야죠. 노터스가 약간 불안해졌는데 사실 저는 모든 종목은 20개선 깼을 때를 엄청 위험하게 본다고 그랬죠. 지금 깨고 있어요. 20개선까지 4,657원에 깨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깼죠. 추세 깨진 거예요. 5주선 밑에 있죠. 5주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저번 주에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제는 손대면 안 되겠죠. 신규 진입을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최소한 거래량 터지면서 5주선에 돌려놓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신라전에서 해드렸죠. 제가 신라전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신라젠도 똑같이 예전에 HLB나 얘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냥 20개선 깨는 순간 추세가 그냥 깨져버렸죠. 이렇게 위험한 거 20개선이. 바닥을 찍었는데 아무도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한번 찍은 자리가 있긴 한데 역시나 5주선을 다시 훼손하고 있죠. 그럼 좀 위험해요. 한번 5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회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위험하다 보시면 되고 지금 매수할 만은 한데 6,000원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 치고 나오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추세 때문에 그래, 추세. 장기적인 추세가 우하향이죠.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때는 일단 월봉하고 주봉하고 장기적인 지표인 추세가 우상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일봉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눌림목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일봉에서 눌림목이라는 판단이 들려면 무조건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에 있을 때 단기적인 지표, 즉 일봉이 눌림목을 줄 때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어차피 시간 되니까 눌림목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갈까요? 뭐를 할까요? 나무 기술을 할까요? 나무 기술이 제가 여기서 5개월선 뚫어줄 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무 기술 멤버방에서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우리가 멤버방에서 예전에 보던 종목들, 관심 종목들이 어디가 있냐면 다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다시 제가 편입시켰죠. 저 같은 경우는 얘들 조금만 떼어도 다 빼요. 아시죠, 멤버님들? 첫 번째 매수할 자리에서 못하거나 두 번째 매수할 때 못했으면 그 다음엔 사지 마요. 이거 계좌 큰일 나요. 항상 제가 첫 번째 얘기한다.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 기술을 제가 왜 여기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가 있죠. 바로 이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매집봉 제대로 터지고 있죠. 지금 빵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무 기술 떨어지는 이런 자리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자, 이게 추세가 우하향인지 깨지는지는 일봉이 결정짓지 않아요. 요거 좀 며칠 떨어졌다고 차트 잘 보시네요. 막 귀환한거리면서 뭐 저렇게 차트를 봐요. 추세 다 깨졌는데 이건 추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세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이에요. 이 당시에 월봉에서 벌써 바닥 찍고 왼쪽 산 초반이 돼버렸죠. 즉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인 거예요. 그죠?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인데 일봉에서 살짝 밀리는 거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일 때 일봉에서 살짝 떴다? 뚝 떨어져 얘. 어차피 큰 흐름을 따라가니까. 주식격언에 보면 숲을 보라고 그러죠. 나무를 보지 말고. 일봉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나무를 보는 거고, 월봉에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숲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지금 우상향에 있을 때 쫙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월봉에서 쫙 뻗어나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뚝 떨어졌을 때 요게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주식을 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이크래프트처럼 아예 바닥에 사든가. 아이크래프트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아예 바닥권. 해도 너무한 자리. 근데 외바닥이 아니라 다중바닥이죠. 누군가가 여기가 오게 되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 때렸지. HLB가 26,7천에서 잘 안 밀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가 오면 사는 거예요. 안 사면 떨어지겠지. 매도가 더 힘이 세면. 그런데 매수가 들어오죠. 26,700천 되면. 그래도 26,700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롭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지. 그래서 박스권, 바닥을 확인할 때는 외바닥보다는 다중바닥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지표가 우하향이다 보니까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악셀바이오는 또 다중바닥이 친구 외바닥은 아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33,000원 찍은 적이 있는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다 왔네. 여기를 안 깨고 돌아 나가는 거예요. NC트로는 이제 그 거래량이 잘 터져 들어왔는데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죠. 이 세 친구다. 제약주는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고 특히나 감사 시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제약주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약주 잘 대응하셔야 돼요. 멤버인들한테 요새 다른 종목들은 몰라도 지금 재무 안 좋은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조심하라고. 다른 계절은 다른 상관없는데 요 이제 3, 4월 요때가 이제 감사 시즌이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NC트로 5개선 위에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되고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재무는 빵점이다. HB 급작으로 치네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 아직도 월봉에서 추세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잘 유지해주고 있고 명문제약 죄송합니다. 명문제약 부강약품은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긴 해요. 바닥까지 다시 올 건데 대신에 주가는 싸다. 이 싸져 위치가 굉장히 낮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뛸 확률이 커요. 대신에 20주선을 깬다거나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그거에 맞게 대응하셔야 돼요. 부강약품의 월봉 H도 굉장히 낮아요. 여기저기 야 가야 어디 가겠어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면만 좀 받쳐준다면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사실 지금 제약주가 비실비실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고작 시장에 돈이 전부 다 챗GPT나 AI나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약주가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약주라고 해서 마냥 소외감 받진 않아요. 언젠가는 제약주의 시대가 오는데 단지 나중에 제약주의 시대가 올 때 이런 데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챗GPT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월봉 고점을 조심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하이드로 리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 600원짜리가 28,000원 찍었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4,000%예요. 수익률이 4,000%. 여기서 주식을 사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왼쪽 산,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16,000원도 오고 10,000원도 오고 8,000원도 오고 4,000원도 오겠죠. 이상하다. 누가 그러는데 리튬이 하얀 석유라는데 내가 산 하이드로 리튬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겠어요?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겠죠. 그죠? 절대 고점에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챗GPT나 AI 관련주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과열됐기 때문에 그 과열된 종목을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주식을 어디서 물렸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다시 돌아오면 이거 어떡할 거야?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아직도 월봉에서 5개선 이에 있죠.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프레시바이오 로직스나 프리바이오 파마는 여기는 더 갈 것 같아 이 친구들. 대량거래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 바닥권에서 빵빵 때려주고 있는데 다시 21선이면 또 뛸 확률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가 튼튼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에서 증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증권사 나름대로 신용 뭐 이렇게 매수라든가 대출이 안 되거든요. 증권사 나름대로 판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재무가 안 좋겠구나. 영업이 안 좋구나 하면 그랬겠죠 뭐.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대량거래죠. 얘네들.
이분들이 다시 띄울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대신에 재무가 불안한 종목은 감사 시즌이라는 그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리스크가 있어서 이건 본인이 꼭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이상한 엉뚱한 일이 생기면 재무 때문에 생겨요. 차트는 아주 좋아요, 두 개 다. 뭐 파마나 로직스나 뭐 이건 100점 만점이에요. 월봉 바닥에서 대란거래 다 터지고 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근데 중요한 거는 재무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진우앤컴퍼니가 제가 얼마 전에 여기가 땡땡이라고 그랬죠. 자, 아까 땡땡이 기법 알려드렸죠.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자, 대란 거래가 터지고 이틀간 쉬는 이거를 우린 땡땡이라는데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빵 때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멤버들이 잘 아세요. 땡땡이 기법은 그냥 떴습니다. 떴죠? 또 떴어요. 자, 그럼 제가 양봉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기다렸다가 음봉에 또 사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대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월봉에서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아주 바닥바닥거리고 있다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진우앤컴퍼니 또한 재무가 튼튼한 종목은 아니다 하시면 되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죠? 앞전에 대란거래 흔적이 있고 원체 매집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권은 맞아요. 그래서 906원만 안 깨면 되고 5개월 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906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제 생각에 이 친구들이 띄워줄 확률이 굉장히 있거든요. 지금 매집이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긴 기간을 매집하죠. 지금 길게 매집할수록 뛸 확률은 커요. 단 재무가 아주 튼튼한 종목은 아니고 매집봉을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9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소록스가 뛰었습니다. 자, 소록스가 땡땡이 담 뛴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땡땡이 그냥 빵 때렸는데 앞전에 이 엄청난 대란 거래와 함께 급등한 이력이 있고 매집이 상당히 길긴 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로드가 있을 때 기른 거예요. 빵 때렸죠. 끝났냐? 이제 시작이에요. 월봉 해체가 굉장히 낮죠.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2선 위에 있죠. 그러면 역시나 나는 어제 같은 날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 매수 아니면 옆으로 땡땡이 치겠죠. 그럼 또 뛸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전에 앞타머 사이언스란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빵 때렸길래 누군가가 매집 들어왔는데 뭐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일이 없어요. 꽤 오랫동안 괴롭혔죠. 그죠? 괴롭히고 착 갔는데 드디어 거래량이 또 터졌죠.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 해석할 때는 거래량보다 거래량의 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49만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잡아먹는 바로 이 친구,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타머 사이언스의 월봉 H는 이런 데일까요? 내가 주식 엄청 비싸게 사는 게 아니죠. 여기서 살 건데, 그죠? 5개선 위에잖아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주봉에서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타머 사이언스를 하려면 바로 지금이죠. 오늘 같은 날 5일선으로 음봉 한번 떨어지면, 그죠? 주식은 양봉보다는 음봉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냥 5일선 근처 매수해요. 그럼 누가 날아갈 거냐? 얘네들, 바로 이분들이, 이 세력분들이 여기서 매집해놨기 때문에 빵 때리겠죠. 이 생각이 틀려서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특히 재무로 인해서 재무가 안 좋은 걸로 인해 순간 엉뚱하게 생기거나 뭐 유상증자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재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저 탓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석하는 건 거래량이죠.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 전기차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진 애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고 또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예요. 그죠? 당연하죠.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배터리도 어떻게 할 거야? 이 폐배터리 시장이 200조 원, 그러니까 200조 정도로 커질 거고 2030년도까지는 60조 시장까지 커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폐배터리 관련주를 알고 있는데 특히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세비캠이라고. 제가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우리처럼 스윙 채널을 하거나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규 상장주는. 근데 지금은 볼만하죠. 자, 세비캠이 신규 상장하면서 착 날아갔는데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데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건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월봉 고점에 사질 않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서 물릴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매우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런데 이제는 쭉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20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이지트로닉스가 됐든 MPC가 됐든 이제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MPC도 많이 떨어졌고 파워로시스가 됐든 삼천리 자전거가 됐든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 제가 얘기해드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삼천리 자전거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데서 그냥 꾸준히 올라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가령님이 들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꾸준히 올라가죠. 전 멤버님들이 들고 있는 멤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멤버님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제가 따로 관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쭉 넣어놨어요.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700분이 넘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봤어. 파셨으면 저한테 파셨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기서 빼내니까. 너무 많아지면 제가 다 못 봐요. 매도했으면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저거를 꾸준히 봐드리는 건 저는 멤버님들하고 이제 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한 길을. 제가 수익을 잘 내는 만큼 멤버를 잘 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손실을 피해 가야 되는 거고, 멤버님들하고 우리는 제가 종목 추천하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공부를 하죠. 서로 공부를 하고 어떤 섹터가 이번 주에 강해질 거고 어떤 종목들을 내가 바닥권에서 탄탄히 사놔야지만이 겁 안 내고 열심히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친구랑 맘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보통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 그 여유 없어요. 호가창 보기 바빠가지고. 근데 우리 채널은 스윙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갈 길 잘 가요. 제 채널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최적화되어 있는 채널이에요. 그냥 사놓고 열심히 그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주식을 비싸게 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싸게 사놓고 싸게 사면 시장이 흔들려도 잘 안 흔들려요. 좀 밀릴 수는 있는데 시장 살아나자마자 다 뛰나가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싸게 사야지만이 누군가한테 마진을 넘기고 파는데, 지금 AI라든가 챗GPT처럼 너무 핫한 종목을 이제 사가지고 얼마를 남기고 남한테 팔 거야. 우리가 장사를 해도 주식이나 장사를 똑같은 거거든요. 뭘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원가를. 원가를 싸게 사야 마진을 남기고 누구한테 파는데 지금 막 날아가는 거 쫓아가 사가지고는 남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단기 단타 빼고는 이러한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시장에 임하시기 바라고. 멤버님들은 그 8시 30분에 제가 뵐 거고, 항상 8시 30분이 되면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안 뜨고 이렇게 멤버십이 따로 있어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 멤버십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 뜰 거예요. 이 썸네일을 뜨면 저하고 만날 수 있고, 노란 썸네일은 우리가 이번 주 한 달,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한 달, 이번 주 한 달까지 중장기적으로 스윙으로 넣어놓을 종목들을 다 알려드려요. 그러면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종목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본인도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송상개미TV가 얘기한 거랑 내 생각도 같은데? 그랬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남 얘기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본인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지만이 시장에서 수익이 나겠죠. 이러다 나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여기서 얘기한 종목들이 뱅글뱅글 올라가면서 다 뛴다는 거죠. 다 뛰어요. 다 정신없이 뛰어요, 지금. 그 보안주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다시 안 뛰는 종목을 내가 싹 갖다 놨거든요, 제가. 걔네들이 또 뛸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잘 보고 계시고. 우리 예전에 한번 막 한 주 신날 때는 신나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셔야 되고, 궁금하신 종목은 게시판에 알려놓으면 멤버님들이 보유한 종목 정도는 최소한 제가 다 넣어놓거든요. 넣어놓고서 제가 매일 봐요. 걱정돼가지고. 우리 멤버님들 사는 종목 괜찮나. 대신에 1대1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양해 바라시고. 트레이닝 아침 방송 항상 7시에요. 대신에 월요일 날 안 하고, 월요일은 안 해요. 월요일 멤버방만 하고, 화수목금 다 7시에 진행해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8시 30분에 멤버들 뵐 거고, 자,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날씨가 꽤 이제 지금 좀 좋아지면 그 바닥거에 잘 사놓고 운동도 좀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마음 편하게, 시장은 막 이렇게 허둥지둥 되면 안 돼요. 침착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만히 있는 걸 최고 잘 하시는 분이 워렌 버핏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멤버님들 8시 30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